네, 첫 번째 시간에는 여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여가인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바쁜 삶 가운데도 여가는 있다. 여가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가에 대해서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가는 한자거든요. 한자로 생각하면 여가는 남을 여자의 틈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자유시간, 하루에 얼마 안 되는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정말 바쁘신 분들은 여가 시간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가를 제일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백수. 네네. 정말 뭐 백수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은퇴나 퇴직을 하셔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들이 뭐 여가를 제일 잘 보낸다라고 시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정말 바쁜 중에도 여가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정말 하루 종일 TV를 보고 집에만 있지만 또 여가 생활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가를 시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1년을 1000년 가치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5분을 1시간 가치라는 말도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가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돈이 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이 여가 활동을 더 잘 즐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이겠죠? 아, 많은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돈이 많아야 다양한 그렇죠.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네. 뭐 좀 풍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돈이 아무래도 있어야 할 수 있는 여가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시는데 또 상대적으로 돈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TV 보는 것은 매일 하면 1년에 365일 하는 거고요. 뭐 여행을 한 번 가면 한 번 한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 여가를 1년에 한 번 이상 즐겼으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1년 동안에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아까 8회까지는 나왔으니까 8개는 넘을 거고요. 네네. 그러면 한 15? 15개 정도? 네, 개수로 그럼 말이죠. 15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 그렇죠. 네, 뭐 네. 10개에서 15개 사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뭐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국민 한 사람이 즐기는 여가 활동 개수가 19개, 그러니까 2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오. 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보통 나는 1년에 한 5개? 많아도 10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네. 20개 생각 안 나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돈, 가구 소득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소득이 아니고 우리 집의 가구 소득이에요. 자, 가구 소득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가구 구성원들은 1년에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21개 정도로 소폭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집 가구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 어떻습니까? 17개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돈이 많으면 여가 활동 개수가 올라가고 또 가구 소득이 적으면 여가 활동의 개수가 떨어지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차가 보시는 바와 같이 심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여가는 사실은 꼭 경제적인 부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입니다. 여가를 단순히 노는 시간으로만 생각해서 네, 여가는 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여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서양에서 들어온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여가 개념 스콜레를 보면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는 것도 여가가 되고요. 때로는 일하는 것도 여가가 되고 또 공부하고 뭐 배우는 것, 교육하는 것도 여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게 여가가 된다고요? 네네. 일하는 것도 여가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정말 자기의 꿈을 이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정말 여가처럼 즐기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나라 일본에 계시는 초밥 장인이신데요. 오노지로라는 할아버지십니다. 예. 이 할아버지의 초밥 여정이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연세가 97세입니다. 와. 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현역 요리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네. 제가 정확히 몰라도 70년 넘게 초밥을 만드셨는데요. 이분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일을 하지 않고 연말에 며칠 쉬어야 되는 연휴 기간이 제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초밥을 쥐어서 완성하는 것은 밑에서 다 해놓고 본인은 쥐기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편하기도 하시죠. 이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초밥을 만드셨지만 초밥을 만드는 목표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작년에 만들었던 초밥보다 올해 만든 초밥이 더 맛있는 것, 그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처럼 행복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일하는 것도 여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TV에서 식당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장님들께 뭐 시간 날 때 뭐 하세요? 바쁘시잖아요. 물어보면 아, 나는 시간 날 때 청소하는 게 취미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청소하는 게 노동이지만 진짜 청소가 취미인 분들은 일석이조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도 여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와 여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과 마찬가지로 공부도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한다면 그것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나이가 드시면 뭐 복지관을 다니시고 어디를 다니시면서 한글도 배우시고 내가 젊을 때 못했던 뭐 그림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어울리셔서 댄스 스포츠도 하시고 이런 분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저분들은 참 공부하는 게 배우는 게 즐겁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은퇴자분들이 퇴직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찾아서 하는 것은 싫은 일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를 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가를 뜻하는 말이 스콜레거든요. 자, 스쿨과 스콜레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네네. 원래 스쿨이라는 말은 여가를 뜻하는 스콜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뭘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여가의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네. 와, 그러니까 생각을 좀만 달리해도 그 여가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월류병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류병이 과연 왜 생길까요? 아, MC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류병이 왜 생길까요? 여기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진짜 일을 계속 하다가 쉬는 날이 더 적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적은 시간은 되게 상대적으로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나눠서 생각하거든요. 평일에는 쉬지 못하고 일하는 평일, 그리고 쉬는 주말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정말 힘들게 일만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네, 조금씩 짜투리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사실 힘들어요. 물론 좀 커서 시간은 좀 있지만 제가 요즘 제일 행복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퇴근해서 집안일 다 끝내놓고 아이들을 재우고 밤 11시쯤 되면 자리에 눕거든요. 그러면 바로 자지를 않아요. 1시간, 많으면 막 2시간씩 유튜브 보고 자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나 너무 바빠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했던 유튜브 시간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요 바쁘다 하지만 밤에 잘 때 1시간 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게
일주일 단위가 아니고 평생 생애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퇴직하기 전까지 60살까지 일만 하고 남아있는 시간이 여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주 5일째 됐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주 4일째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로봇가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평일에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가는 세입클로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자, 세입클로바는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네잎클로바, 행운만 찾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여가는 우리 생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없는 여가를 발견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잎클로바를 찾고 세잎클로바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크고 이렇게 좀 창대한 여가 생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소박하게 즐기는 일상적인 여가들이 많다. 그 여가의 세잎클로버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가의 재발견, 우리 삶 속에 여가는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가 장애물, 우리가 여가 활동을 잘 못하게 하는 제약 요인이죠. 여가 장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